안녕하세요. 여담의 여담 보이는 팟캐스트로 찾아뵙게 된 잠긴 생각들의 농마 아로쿠마입니다. 저희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캐스트 잠긴 생각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잠긴 생각들은 MZ세대 여성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너무 떨리네. 3월 8일 이번 주 월요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죠. 그렇죠. 세계 여성의 날. 어떤 날이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고요? 네, 저희가 그거를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찾아왔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이라 하면 다들 알고는 계시겠죠? 그니까 알고 계셔야지. 세계 여성의 날은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여성의 날 하면 빵과 장미. 맞아. 저는 원래 몰랐어요. 몰랐다가 이번에 저희가 여담에서 여성의 날 기념 콘텐츠를 제작했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이제 여성의 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자 하고 찾아보다가 빵과 장미에 대해서도 알게 된 거라서 좀 부끄럽지만 아무튼 빵과 장미의 어떤 뜻이 있나요, 농마님? 이렇게 긴급 질문. 네, 이게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 여건이랑 뭐 참정권 등을 요구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빵은 자신의 생존권을 의미하는 거고 장미는 참정권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빵이랑 장미만 달라.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맞아, 진짜 맞아. 먹을 빵과 나에게 예쁜 장미를 주세요. 이런 뜻은 아니죠. 그쵸. 근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여성과 장미. 약간 이렇게. 여성과 빵. 그치. 빵을 좋아하니까, 여성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네. 아니고요. 참정권과 생존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단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1970년대, 80년대 이때쯤에 경공업에서 여성들이 그런 자신의 근로 여건을 좀 개선해달라 하는 시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 하면 그 전태일 열사만 기억을 하지만 그죠. 사실 그 이면에는 여성들의 시위가 먼저 있었다. 이런 거를 제가 수업에서 배웠었어요. 오, 여기서 약간 써먹는다. 있어 보이네요. 여기서 써먹네요. 나는 이거 지금 조사해온 줄 알았어. 아무튼 그래서 여담에서 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또 참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또 0308을 저희 약간 패스워드의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기 지금 패스워드 유출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아? 이 정도는 해도 저희가 0308로 모든 패스워드를 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참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각자 콘텐츠를 한번 제작해보자 하고는 정말 개개인의 자율에 따라 형식도 자유, 뭐 색상도 자유로 해서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콘텐츠를 하나 올렸죠. 그쵸. 저희가 여담이 여성 롤모델을 찾는, 여성 레퍼런스를 찾아 헤매는 그런 여정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의 롤모델은 누구인가를 한 명씩 밝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거를 했어요. 맞아. 그래서 좀 그게 좀 성공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팔로워도 좀 많이 늘었고 일단 그래서 이거를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늘었으니까 유튜브도 좀 늘려보자. 그래서 저희 한 몸 받쳐서 잠긴 생각들 한 몸을 받쳐서 이렇게 카메라를 두고 네. 두 명의 지금 농마와 아로쿠마가 뚝딱거리면서 방송을 억지로 지금 쥐어 짜내고 있네요. 네, 그렇네요. 저희는 사실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나이가 나오나? 2018년, 2017년 그 정도쯤에서부터 이제 페미니즘을 본격적으로 접하고 나 페미니스트인가 봐. 이렇게 하게 맞아. 된.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는 딱 그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계에 눈을 안 뜰 수가 없다. 그럼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2,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복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페미니즘 관련된 수업들을 듣기 시작하고 그랬었죠. 그죠. 지옥에서 온 복학생들. 그죠. 그래서 페미니즘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저희도 어느덧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 가면서 네.
저희 주변에 이미 취업을 한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보면서 점점 이 페미니즘과 취준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혼란을 많이 겪고 있죠. 저희 둘 다. 많은 취준생 페미니스트 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맞아.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한참 페미니즘에 불타오를 때는 나는 막 숏컷도 할 거고 타이코르셋 진짜 막 외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또 취준을 하려다 보면 이제 면접관들을 만나서 면접을 해야 되는데 일단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갔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가져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에서 이제 페미니즘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페미니즘과 함께 가려니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빵이 다시 나오는 거지. 생존권이 거기 달려있는데 그래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의 사례들만 봐도. 맞아. 그죠.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얘기를 들은 거는 저보다 한 살 많은 A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을 보자면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딱 입학을 했을 때는 페미니즘? 모르겠는데? 하면서 막 이제 난 대학교 들어왔다 성인이 됐다 하니까 막 꽈팅도 나가고 예쁘게 입고 화장하고 또각또각 거리면서 다니다가 이제 한 2학년쯤 3학년쯤 되면 페미니즘을 알게 돼서 나는 불꽃 페미야 하면서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맞아. 막 쇼컷을 한다거나 뭐 본인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취준을 할 시기가 되면 면접관이나 뭐 그런 거를 생각 안 한다고 하더라도 취준을 하느라 바빠서 페미니즘적인 그런 생각? 이슈를 막 바라볼 그런 시간도 없을 뿐더러 공부할 시간도 없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죽기 시작해서 입사하고 난 후에는 더 심하다. 그쵸.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A 언니는 그게 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는 알지만 좀 씁쓸하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루트가 맞는 것 같은 게 약간 여담인데 1학년 때만 다들 하이힐 신어보지 않아요? 뭔가 굽이 점점 낮아져 다시. 약간 고등학생에서 이제 성인이 됐다 하면서 20살, 21살 때 한창 막 진짜 발이 부서져라 하이힐을 신고 다니다가 딱 이제 2, 3학년 되면서 불꽃 페미가 되면서 하이힐? 브라 이런 거 다 버려 하면서 이제 다 버리고 운동화에 헐렁한 티에 이런 걸 입고 다니다가 이제 취업할 시즌이 되면 다시 정장과 구두를 사야 될 때가 오는 거죠. 정말 현실이다. 너무 슬프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B 언니는 이미 지금 취업을 한 상태고 한지 이제 1년 가까이 다 돼가나? 뭐 넘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이런 고민이 있다. 좀 조언을 해달라 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저한테 뭐 이런 힘든 점들이 많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다가 끝내 이것만은 자기가 말을 해야겠다. 꼭 각오해야 될 게 있다. 벌써 무서워. 저한테 이야기를 해준 게 자기가 지금 어떤 팀의 막내로 있는데 그 막내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랬나? 한 달에 한 번씩이랬나? 아무튼 주기적으로 40, 50대 남성인 팀장과 함께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을 먹을 때 당연히 뭐 어디 가시죠? 이런 거 다 알아와야 되는 거고 뭐 당연히 커피도 밥 먹고 나서 타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커피를 타서 팀장실 안으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면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최근에 자기가 팀장님과 그런 식사 후에 이야기를 하다가 뭐 노래방 가고 싶다. 코로나 때문에 네. 너무 자기 지금 노래 못 부른 지 오래돼서 노래방 가고 싶지 않냐. 벌써 불안해지네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40, 50대 남성인 팀장님의 귀에 노래방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연결이 됐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그 노래방에서 성매매 이야기로 이야기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을 자기가 견디면서 정말 진짜 이거는 각오를 꼭 해야 될 것 같다. 너가 이것만은 내가 말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정말 신신당부를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가 끊고 나서 얼마나 찝찝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끊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같이 알고 있는 C, 저희 친구 C, 동기인 친구 C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비슷해요. B 언니가 하는 얘기랑 비슷하고 뭐 성매매 얘기까지 꼭 나오는 그런 극단적인 예시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단 회사에서 내가 페미다 라는 티를 낼 수 있는 20대 여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 그쵸. 안에서. 이제 사실 밥줄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밉보이고 싶지 않을 거야. 근데 페미니즘 얘기하면 밉보인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화가 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일단은 갑분싸가 되고 그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을 얘기니까 아 내가 이렇게 친한 사람들과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직장에 가거나 그랬을 때 전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페미니스트예요 라고 말하는 게 힘들 수 있겠다는 걸 정말 맞아. 공감을 했죠. 근데 B 언니가 말했던 것도 그렇고 친구인 C가 얘기했던 것도 그런 것 같고 너가 아직 사회생활을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 맞아. 이게 페미니즘 얘기를 하고 그런다는 게 조금 그런 점에서 힘들죠. 좀 철없는 애로 보고 그리고 페미니즘적인 생각, 가치관을 조금만 내비쳐도 쟤는 페미니스트구나 이렇게 딱 정의를 해버리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조금 잘못 소비되고 있는 페미니스트의 이미지를 나한테 씌워서 쟤는 되게 급진적이고 막 되게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런 이미지로 이제 보기 시작하면 나는 사회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야. 사실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것 뿐이잖아. 나의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일 뿐인데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저를 오히려 배척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사회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냥 그 사람들의 편견일 뿐이지. 그치. 근데 그거가 너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 저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어쨌든 큰 범위의 사회에서 봤을 때 권력을 쥐고 있는 거는 그 베이비붐 세대의 그 남성들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은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쉽고 간편하게 쟤네가 사회생활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고 입막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쵸. 그게 참 허무한 것 같아요. 정말. 옛날에는 저희과 특성상 조금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신 교수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보다 조금 더 좀 보수적인 거야. 페미니즘적인 면에서 봐도. 좀 보수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고 나는 좀 답답했거든. 아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평생 세상은 못 바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페미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진보적인데 거기서 왜 자꾸 낮추려고 할까? 자꾸 좀 숨기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를 내가 몸으로 이제 느끼기 시작하니까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야. 그죠, 맞아. 사실 그래 교수님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이미 다 겪었으니까 저렇게 되신 거겠지. 이거를 이제야 알게 됐고 그리고 어디서 들은 얘긴데 페미니즘을 평생 해야 할 텐데 이제 페미니스트가 맞아. 되면 근데 지금 막 이렇게 너무 불태우고 나를 막 갈아 넣어서까지 내 한 몸 바쳐서까지 페미니즘을 하면 너가 못 버틴다. 페미니즘이라는 건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너가 버틸 수 있는 만큼 꾸준히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맞아. 그걸로라도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때 농맘님이 이 얘기를 비슷하게 해준 게 진짜 젊은 날에 패기로만 남길 것인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저한테 말을 했잖아요. 네. 그게 저도 진짜 많이 가슴에 와닿았고 그래서 진짜 할머니가 될 때까지 내가 페미니즘을 하려면 지금 다 소진돼서는 안 된다. 이게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일단 A 언니랑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어쨌든 이게 허무하고 좀 씁쓸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끝! 이렇게 끝내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쨌든 마음 한켠에 페미니즘이라는 걸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 전략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내 문화 자체가 남성 중심적인 거잖아요. 뭐 그래, 이걸 보시는 분들은 좀 이게 논쟁적인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사내 문화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여담을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여성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맞아.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여성 네트워킹이 더욱 활발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최근에 유튜브 채널 중에 프란이라는 채널에서 여성에게 뭐 네트워킹이 필요한 이유 약간 이런 식의 영상을 올렸었어요. 여성 멘토링이 필요한 이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너무 공감을 하고 제가 하는 일과도 맞닿아 있어서 거기에 정말 공감한다는 댓글을 썼는데 근데 거기 댓글 중에 하나가 여성에게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멘토링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멘토링 그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성별끼리의 연합이라고 해야 될까? 성별끼리의 그런 공고한 네트워크가 문제 아니냐. 그런 문화 자체를 바꿔야지 여성들끼리 이렇게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거는 그런 문화 자체를 더 이제 옹호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비슷한 논리가 많죠, 되게. 네. 논점을 흐리는 거죠. 이게 바로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미러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쵸. 근데 그래서 어떤 분이 거기 대댓글로 이 영상에서 한 번도 네트워킹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니 사실 네트워킹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인 성 자체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성별 자체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은데 남성 네트워킹을 그것도 안 되고 여성 네트워킹도 안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너무 좀 논점을 흐리는 거 아닌가. 그죠. 진짜 논점을 흐리는 건 게 약간 어쨌든 그런 남성끼리의 네트워킹 때문에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기회 같은 것도 남성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찾아올 수 있고 그런 것들에서의 단점,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네. 여성 멘토가 필요하다는 게 단순히 우리도 우리끼리끼리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거기 때문에 여성만 뽑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네. 그 농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물학적인 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특히 여성은 뭐 생리를 한다든지 임신을 한다든지 출산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애 주기에 따라서 큰 변화가 오는 것들이 많잖아요. 물론 뭐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면 안 올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제까지 그래 왔던 것들이 있고 여성이 나 비혼할 거야, 나 비출산할 거야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지키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쵸. 그런 과정 속에서 나의 언니가 없었을 때, 여성 멘토인 언니가 없었을 때 내가 처음 겪는 그런 황당한 일들에 대해서 진짜 언니가 있고 없고는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것에서의 일단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단순하게 봐도 만약에 내가 지금 임신을 했어. 근데 내 주변에 뭐 그 회사 내에 임신을 했는데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성분, 잘 다니고 있는 여성분이 없어. 그러면 나는 되게 위축되고 임신이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맞아. 나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남성분들은 당연히 임신을 해본 적이 없을 테고 할 일도 없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위축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잘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 분의 모습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맞아.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하게 봐도 꼭 나는 그런 여성들과만 놀려 다닐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맞아. 네트워킹이라는 게 그런 얘기만은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가 학과에서 진행하는 성평등 모임, 독서 모임을 했었잖아요. 네. 그 책으로 저희가 보이지 않는 여자들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서도 뭐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남초 기업에서 여성 고위직인 사람이 임신을 하고 나서 그제서야 임신한 직원들이 이제까지 얼마나 불편했을까 하는 것들이 보이면서 그제서야 뭔가 변화가 좀 오고 그런 회사 규정에 있어서 그런 것들만 봐도 진짜 좀 여성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언니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페미니즘을 토해내는 거의. 그러니까 좀 많이 콩강대 맞습니다. 오늘 거의 지금 바닥이 무너질 지경인데
그래서 저희 1부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에 대해 그리고 취준생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레퍼런스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꽉 채워서 꽉꽉 채워서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네, 저희 여담의 여담 첫 보이는 팟캐스트였는데요. 네. 조금 뚝딱거렸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좀 뚝딱거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저희 2부로 또 돌아올 거니까 네. 그때는 좀 더 성장한 네. 누나와 아르쿠마가 되어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매주 토요일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매주 토요일 연재되는 팟캐스트 잠긴 생각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이게 저희 썸네일입니다. 안녕.